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수술 후 통기부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술 후에는 통기부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수술보다 통기부스가 더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걸 왜 하는지를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든 이거를 하고 그 수능도를 높여야 되는 게 또 의사의 이제 책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기부스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형외과 수술은 뼈와 인대, 힘줄, 근육을 정상화시키는 게 수술의 목표입니다. 뼈가 부러져 있거나 또는 인대가 너무 늘어져 있거나 근육이 너무 짧아져 있거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정형외과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바로 끝나면 이 뼈가 저희 정형외과 의사가 맞춰놓은 대로 붙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형외과 의사가 뼈와 인대, 힘줄, 근육을 맞춰 놓으면 그 상태로 어느 정도 시간,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정해진 시간을 유지하게 되면 세포가 들어오면서 내 몸처럼 그 길이 그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뼈를 잘라놓고 다시 맞춰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피가 차고 혈관이 차고 세포가 들어오면서 나중에 이 모양 그대로 자기 뼈가 됩니다. 인대나 힘줄도 우리가 원한 모양과 그 길이 그대로 이렇게 꼬매 놓게 되면 그 틈 사이로 혈관이 들어오고 세포가 들어와서 내 몸처럼 회복이 됩니다. 즉,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혈관이 들어오고 세포가 들어와서 내 몸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때까지는 흔들리고 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뼈, 인대, 힘줄, 근육이 의사가 맞춰진 대로 회복되게 돕는 것이 수술 후 관리의 목표고요. 이 수술 후 관리의 목표, 그러니까 의사가 맞춰놓은 대로 내 몸처럼 회복이 되는 그거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통기부스입니다. 자, 통기부스를 물어볼 때 도대체 통기부스가 뭐예요? 통기부스는 방기부스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통기부스는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앞뒤로 다 두르는 겁니다. 딱딱하게. 그래서 이 곤충을 생각하시면 돼요. 곤충은 안에 뼈가 없잖아요. 딱딱한 외골격만 있고 통기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딱딱한 외골격을 두르는 거죠. 예전에는 이러한 외골격의 딱딱한 재질이 석고였습니다. 무겁고 먼지가 많이 날렸지만 지금은 화학 제품으로 된 파이버글라스라는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볍고 먼지도 없이 굉장히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죠. 그래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외골격의 재질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피부에 닿으면 너무 아프니까 처음에는 솜과 천 이런 완충제를 쌉니다. 근데 솜과 천은 땀을 흡수하기만 하고 배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네스코라는 이런 푹신푹신한 화학 제품을 이용을 해서 땀이 들어와도 잘 발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화학 제품으로도 이제 완충제를 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이제 파이버글라스라는 거를 두르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그냥 이 통기부스를 하고 다니고 실외에서는 신발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부스 신발도 저희가 따로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기부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의사는 뭘 확인을 하냐? 이 통기부스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적어도 최소 4주에서 6주는 환자분들이 이걸 차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의사들이 신경을 쓰는 거는 통기부스의 모양입니다. 이 통기부스의 모양은 수술의 목적대로 잘 유지될 수 있는 최적의 모양, 그리고 이 통기부스를 풀은 다음에 환자가 재활을 잘 할 수 있는 최적의 모양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의 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0도가 되었을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근데 그래서 인대 수술을 했을 때에는 발목을 이렇게 90도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요. 아킬레스 힘줄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종아리 쪽으로 퍼지는 힘줄이다 보니까 발목이 90도로 올라가게 되면 아킬레스 힘줄이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 수술할 때 90도로 맞춰 놓으면 수술한 게 망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 할 때는 발목을 이렇게 완전히 아래로 내린 상태로 둬야 됩니다. 이렇게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수술의 성질에 따라서, 그리고 수술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통기부스의 모양은 다양하게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통기부스의 모양은 의사가 지정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깥에가 딱딱한 외골격이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 만들어지고 눌려서 살을 누르게 되면
이 상태로 6주, 4주 계속 쓰다 보면은 이렇게 살이 상하게 됩니다. 궤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눌리면 계속 아프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가 국소적으로 눌려서 아픈 데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서 어느 한 핀포인트만 계속적으로 아프다라고 하면 따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또 모양이 안 좋다 그래도 따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통기부스는 만든 다음에 환자가 불편해하거나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따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통기부스를 만드는 술자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다시 따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좀 버텨봐도 될지를 판단을 해서 환자한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환자분들의 궁금증이죠. 자, 먼저 첫 번째, 통기부스를 만들면 샤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통기부스 안에 물이 들어가면 물이 빠지질 않기 때문에 살이 불어서 상합니다. 그래서 이 전용 샤워캡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인터넷에서도 많이 파는데요. 이 샤워캡 사용 안 하고 내가 비닐봉지로 어떻게 잘 해볼게요. 100% 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용 샤워캡 사용하시고요. 혹시라도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통기부스 안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따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따고 깨끗이 말린 다음에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니 상처가 있는데 수술한 다음에 이거 통기부스 하는 건데 수술한 상처는 어떻게 보냐? 여기서처럼 저는 창을 냅니다. 수술한 상처 부위에다가 이렇게 창을 내서 그 뚜껑을 열고 닫아가면서 상처를 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반기부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반기부스를 떼고 상처를 확인을 하고 다시 또 발을 반기부스에 끼운 다음에 붕대를 감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발목이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한 부위에도 좋지 않고 거기에 꼈다 뺐다 할 때마다 환자도 아파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보고 환자의 통증을 조절하는 과정에서는 반기부스보다는 통기부스가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어떡하냐? 상처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메인인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잘 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만 열어서 확인을 합니다. 너무 여러 곳을 열게 되면 이 통기부스의 이 지지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통기부스가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통기부스의 유지 기간은 수술하는 의사가 그 수술의 종류와 그리고 그 수술의 상태에 따라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대는 3, 4주하고 뼈 수술은 4에서 6주를 합니다. 바깥쪽 복숭아뼈가 부러졌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술한 다음에 통기부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뼈가 엄청 단단해요. 그러면 한 3주 정도에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엄청 단단해서 내가 철판을 고정을 했더니 철판이 정말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됐다. 그럼 환자는 3주 만에 풉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뼈가 너무 부슬 뼈고 너무 많이 흔들리고 너무 많이 손상이 돼 있는 뼈다. 그러면 환자분은 통상적으로는 4주를 하지만 환자분은 6주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술자가 결정을 하는 거고 의사가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대는 3에서 4주, 뼈 수술한 경우에는 4에서 6주를 한다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딱딱한 통기부스를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또 걱정인데 이러한 기계를 이용을 합니다. 이 통기부스를 제거하는 기계는 앞뒤로 흔들리는 이렇게 진동을 주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거는 다 이렇게 갈라버리지만 우리 살처럼 부드러운 거에서는 얘가 손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기부스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푹신한 완충제를 먼저 넣고 그 위에다가 파이버글라스를 감잖아요. 딱딱한 거를. 그러다 보니까 저 기계가 좀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살에 상처를 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계를 이용을 해서 통기부스를 가르고 안쪽에 완충제를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가 직접 하고 찍은 겁니다. 안쪽에 완충제를 감고 바깥쪽에 이제 파이버글라스를 감는 거죠. 먼저 발 부분을 감은 다음에 모양을 잡습니다. 이거는 이제 90도를 가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 쪽을 하고 정강이 쪽을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이으면서 이제 여기를 연결을 하는 거죠. 요때 파이버글라스를 너무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양을 잘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 가르는 기계인데요. 이 가르는 기계를 보면은 제가 손가락으로 톡톡 칩니다. 톡톡 쳐도 내 손가락이 괜찮은 게 보이고요. 이 기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셀프로 가르는데 양쪽에 이렇게 저희가 파이버글라스를 이제 뚫게 되면 이 통기부스가 연결선이 완전히 이제 없어져서 흔들흔들하게 되죠.
이렇게 완전히 가른 다음에 가위를 이용을 해서 완충제를 다 잘라주고 걷어내면은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되면서 이제 통기부스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통기부스의 제거는 석고를 제거하는 특수한 기계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부드러운 살을 보호하고 딱딱한 파이버글라스만 제거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기부스의 목적은 수술한 대로 그게 내 몸처럼 회복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고요. 통기부스는 안쪽에 푹신한 완충제를 대고 바깥쪽에 딱딱하게 만들어지는 파이버글라스를 둘둘 말면서 만듭니다. 모양이 적절하고 눌리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단 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실내에서의 신발을 구분하여서 청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기부스의 기간은 의사가 정하는데 대부분 4에서 6주 사이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기부스는 사실은 수술 후 통증을 조절하고 수술의 결과를 좋게 만드는 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답답하고 샤워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해서 환자분들이 마냥 편한 건 아닌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수술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쓰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 통기부스 착용에 협조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편안하게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직접 말씀드리기 위해서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분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